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수시를 할 것인가, 내신을 집중할 것인가, 수능으로 정시를 할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내신의 문제점과 수능의 문제점, 그 다음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모색하면서 하나씩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공통 요소는, 어쨌든 교과서는 다 공부합니다. 근데 교과서하고 이 문제풀이, 또 문제풀이 단계도 그런데, 이거를 몇 단계의 책을 푸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교과서 다 하고, 여기에 학교 프린트, 기출문제, 이렇게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본서, 개념서, 이렇게. 이 단계를 얼마나 거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기본 능력이 아이들이 되고, 이 단계를 거치는 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이제 등급이 나뉘죠. 근데 최종적으로 교과서하고 문제풀이하고 3대는 암기한 걸 이해하고, 이해한 걸 암기하고, 이걸 왔다 갔다 피드백을 서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 개는 공통적입니다. 이제 어느 것이든지. 자, 그런데 이제 대입으로 가보면 학생부 종합이라고 그랬어요. 학생부 종합을 해서 교과, 비교과하고 스펙까지 다 합쳐서 하는 게 많고, 학생부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7대3 정도로 이게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7대3이라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7대3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1 전에 아니면 고2까지는 내신만 해야 됩니다. 성적이 낮을수록. 내신하고 남으면 수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데 고1부터 정시할까요? 저는 고2부터 정시할까요? 그러는데 어쨌든 고1, 고2 그죠? 어느 시기까지는 이렇게 고민과 학생의 한계를 확인해서 심층 상담을 해야 되겠지만 고1, 고2 때는 무조건 내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등급 이하는 무조건 내신을 하시라는 거죠. 수능이고 뭐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시, 학생부뿐만 아니라 이 정시도 나중에는 최저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저기준. 그 최저기준을 맞춰야 논술을 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시도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권하드리는 건 고1 때부터 내가 몇 점이면 이 대학, 몇 점이 오르면 이 대학, 몇 점 오르면 이 대학, 몇 점 오르면 이 대학 이렇게 쭈르륵 줄을 세워놔요. 그래서 몇 달마다 하나씩 돌파를 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제 교재를 보면 이 내신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칙적으로 나고 구석쟁이도 나고 아주 뭐 중요한 걸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사소한 건데도 외워야 될 거, 스톱해야 될 거는 그냥 내요. 변별력을 해서. 학교 프린트를 중심으로 하고 선생님이 내고 싶은 데서 내요. 그 다음에 학교 부교재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부교재인데 이 부교재 말고 선생님이 또 배경 지식으로 있는 걸 설명하면 또 그것도 시험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수업에 총 집중을 해야 돼요. 딴짓은 못하고. 이제 수능은 넓죠. 아주 넓기 때문에 다행히 기출문제에 유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유형별 문제에 맞춰서 심화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심화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 내신과 수시를 몇 대 몇으로 공부하는 P 대 Q, N 대 M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몇 대 몇 이렇게 보통 어떤 신문 보니까 평소에는 3대 7, 시험 때는 내신 10대 0, 방학 때는 1대 9 이런 식으로 하라고 되는데 이제 평상이고요. 이건 보통 기준이고 내신 집중형 학생은 평소에는 7대 3. 왜? 이 수능형 공부에서 기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험 때는 10대 0. 방학 때도 5대 5. 내신 공부 미리 해요. 그래서 여기서 모자란 것들을 채워나가요. 뭐 5대 5, 6대 4. 이렇게 되시죠? 네. 그 내신 집중형은 이렇게 내신에 올인을 해요. 근데 이 내신 집중형은 딱 두 부류예요. 하위권이든지 전교 3위 안에 들든지. 왜 그러냐면 내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수능을 공부할 기본 실력도 안 되고. 근데 이 지균을 가요. 지역균형 해갖고 전교 1등 애들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초상위권에는 내신밖에 못해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잘못하면 1등, 전교 1등을 뺏기니까. 불안하도 내신밖에 못해요. 이해되죠? 네. 자,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수능 실력은 좀 늘어나서 점수가 괜찮은데, 뭐, 이렇게, 어떤 학생이 딱 붙는데 수학은 4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1등급이요. 자퇴를 고민하더라고요.
극단형인데 상위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초상위권을 가고 싶어서. 그럼 나는 자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생활은 그렇지만 대입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해보세요 최선을 학교 생활에서 안 돼요. 여기서 학교 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두 개를 병립해보래. 이게 중위권에서는 그래요. 수시로도 넣고 수능으로도 가고. 왜? 폭넓어 갈 수 있는 데가. 근데 상위권은 이렇게 하나를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럼 불가능해요. 하위권은 두 개 다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집중해서 내신으로 집중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수능에 조금 그래도 더 재능이 있으면 수능에 집중하든지. 이해됐나요? 네. 이것도 또 학생마다 또 달라요. 학생 뭐에 따라서 성향에 학생 유형에 따라서 학생의 스타일이나 성향. 자 어쨌든 영향을 보면 이 내신은 단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수능형 아이가 볼 때 단기지 안 그래요. 내신형 아이는 내신만 해요. 그러면 이건 수업을 진짜 초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학교쌤이 말하는 걸 하나도 안 빼고 다 집중해서 봐야 돼. 이걸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어쩌든. 근데 수능은 장기형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능력치에다가 흐름을 알아야 되고 이 무수한 심화된 응용을 다 기억하고 암기해야 돼요. 그런데 봐봐. 나는 수능형이냐 내신형의 어떤 기본형 내신형에서 수능형을 보완하느냐 수능형인데 내신을 어느 정도 케어하느냐 이게 기본을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정하기 전에 고1 전에 고1 때 고2 때 그죠? 어느 정도의 한계치까지는 뭐라고요? 내신만 하셔야 된다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장점으로 내신형은 점수가 안정돼서 내신이 높으면 안정돼요. 근데 거꾸로 내가 수능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불안정하니까. 이 장점을 흡수 못하면 나는 한 번 확정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재수라도 N수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한 번에 끝나요. 고등학교 걸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학교 안에서만 이기면 되는데 이건 전국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애들이 빡센 상위권 학교에서는 수능형이 많아요. 대도시에는. 왜? 내신은 못 따요. 하나 틀리니까 3등급이래. 장난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이 학교 수준이 떨어지면 내신형 아이들도 있어요. 상위권 애들이. 왜? 학교에서 1등 할 수 있어. 전국 모의고사는 좀 떨어져도. 그죠? 그러니까 도시에는 수능형 아이가 많고 시골에는 내신형 아이가 많아요. 극단적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학교 상황하고 내 상황. 그 학교 상황에 투착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부동의 1, 2, 3, 2가 있어. 그럼 1등급을 못 맞아. 그러면 이 내신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중간에 전학 가는 애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 학교를 보더라고. 이 전학 고민을 고1 때 고1 중간고사가 그러니까 한 학기가 끝나고 하는 1학년이 끝나고 하는 애들 굉장히 많다고. 그죠? 여기도 있죠? 전학 가는 애 저기. 네. 자 단점은 이 내신형이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 그러면 상대평가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잘하는 애가 있으면 못한다고. 거기다 수행평가가 많아. 거기다가 나머지 스펙, 비교과, 봉사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 그래서 전교 1등을 했는데 학교 수준이 나눠져. 그러면 공식 알게 모르게 공개된 비공식처럼 학교 점수가 있어. 학교 점수가 낮아.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못 맞아. 왜? 학교 지원의 스펙도 제대로 안 돼. 그러면 수시 지원이 직윤을 넣어도 떨어져. 전교 1등인데.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학교 수준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도시의 경쟁력이 센 이 학교로 딱 갔더니 전국 경쟁자들 시험날 잘 보다가 시험날 운행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다음 엄청 넓은 범위를 공부하면서 상위권의 경쟁이 초상위권이 올라갈수록 한 문제 차이로 그냥 명운이 바뀌니까 살얼음을 걷는 듯한 거예요. 끝까지. 됐어요? 네. 그런데 정말 내가 이걸 왜 찍냐면 도전을 해야 돼. 처음에 뭐라고? 올내신. 아이들이 2주 3주 공부하는데 아니요. 내신을 6개월 하는 거야. 그래서 내신을 끌어올려야지. 그런 얘기요. 어떻든 내신만. 내신할 게 뭔지 모르니까 수능 공부를 하는 거야. 내신은 범위가 정해지면 무조건 해야 되니까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 팍팍팍팍 나가지.
정해지기만 하면. 10번이든 20번이든 30번이든 해야지. 20번 해야 정규 1등. 그런데 이렇게 20번을 다 하면 수능식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네. 왜? 여기에서 영어를 보는데 영어에 대한 3월달에 기출 문제 모의고사가 되기도 하고, 국어를 보면 국어 그 작품이 수능에 나왔던 작품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 내신이 넘치면 수능으로 가는거든. 근데 내신을 넘치지 못하게 하고 20번도 못했는데 기본이 있어. 선행도 하고 그래서 배웠어. 그래서 안다고 착각해. 그래서 수능만 해. 수능 준비하면 이거 대충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꼭지까지 못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수능 준비를 하려면 이 내신을 무시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선택형으로 수능에 나오는 과목만 수업 들어 애들이. 나머지 시간은 쉬고 자. 그래서 학교 생활이 파행이 일어나. 그러니까 항상 나 자퇴할까? 이런 유혹에 빠져. 그러니까 균형감이란 게 좋은 게 아니라 수능과 내신 정시를 적절히 아니라는 거지. 처음에는 뭐라고? 올 내신. 그러다가 뭐라고? 내신이 넘쳤는데 시간이 남아서 수능을 하는 게 균형감이야. 이해됐어요? 네. 수능 수업을 하는 공부를 하는데 내신 시험에 그게 나와.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균형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선택을 해야 돼. 낭비를 안 하려면. 자, 그래서 이렇게 내신형과 수능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이거는 스펙 관리하는데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 스펙을 최단 시간에 할 수 있어야 돼. 시간 관리가 돼야 돼. 시간 관리. 그러니까 독후감을 넣을 때 최단 기간에, 수행평가를 할 때 최단 기간에, 논문을 쓸 때 최단 기간에, 봉사를 활동할 때 최단 기간에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최단 기간에 이게 스펙을 만드는 게 이게 스펙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해. 이해되세요? 네. 이 수능형 할 때의 상담은 오답 유형을 보여주고 이 오답 유형이 얘가 몇 문제 정도를 풀어야 맞출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 오답 유형이면 어떤 걸 우선순위로 공부해야 된다. 얘는 국어인데 얘는 문법부터 해야 된다. 얘는 비문학을 네가 해야 된다. 이걸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오답 유형별 학습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여.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 때문에 발생돼? 내신이냐 수능이냐? 시간 관리 때문에. 둘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불가능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간을 충분히 관리하려면 뭐 써야 돼? 학습 누적 기록부 써야 되고, 네. 어떤 약점을 보강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로 보강하면서 공부해야 돼. 다 할 수가 없다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있는 문제를 다 하는 사람은 어때? 누가 더 많이 하느냐의 문제를. 잘하는 애들이. 왜?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 다 풀었는데요. 근데 내년에 또 문제가 또 나오거든. 그리고 다 풀었어 뭐해? 또 까먹으면 또 풀어야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죠? 지금 뭐 공부해요? 수학. 수능형 공부를 하는 거야. 기본 쌓으려고. 근데 나중에 교과서가 진행되면 갑자기 내신형으로 돌아가는데 내신형으로 가면 뭘 못해요? 전체적인 흐름, 기본 실력 쌓는 거, 응용력.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단기, 일부, 퍼펙트 이해와 암기. 응용도 필요 없이. 근데 응용이 있어야 마지막 한두 문제를 더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나중에 입학이 확정되면 학교 교과서부터 싸그리 다 해버린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내신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죠. 국어 같은 경우에 혼자 자습하는 거 유튜브에 찍었죠. 네. 아까 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기초적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네. 요 기초가 있어야 내신들을 빨리빨리 따라가잖아. 네. 그래서 요거를 막 쌓게 하려고 지금 하는 중이라고. 예.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수능 내신하고 정시를 한꺼번에 그럼 정시가 더 좋을 거 아니라는 거지. 7대3이야. 네. 그치? 그런데 뭐라고? 이게 아니야. 학교에 따라서, 학생 성향에 따라서, 학생의 지금 과목 밸런스 균형에 따라서, 다 달라, 애들마다. 그때그때 다르다고. 네.
그렇지만 성적표가 있고 상황이 드러나고 학생 목표로 여기 가고 싶은데요. 그럼 불가능해. 그랬을 때 변형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상담을 하니까 수능밖에 못하네요. 이해돼? 네. 그냥 내신 조금 해야 되려면 좀 아깝네요. 그런 건 똑같아. 여태까지 들인 돈이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더 계속 집을 줘. 이해되지? 네.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처음서부터 전략을 짜고 언제까지 자기 성향이나 기초 실력을 본 다음에 언제까지 내신을 집중해야 되고,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자, 아무 소리 안 하고 무조건 뭐라고? 수능형이 되더라도 1년 동안은 뭐부터 한다고? 뭐만 한다고? 학생은? 내신 올인. 내신 올인. 그러니까 그 전에 기본 실력은 뭐라고? 네. 다 닦아놔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